안녕하세요. AWS에서 풀스택 개발하기, 앰플리파이 오버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빠르게 프론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할 수 없을까? 서버 인프라를 생성하고 배포 환경을 만들고 이런 거 없이 간단히 코드 저장소만 연결하면 바로 서비스 운영 환경이 구성되게 할 수 없을까? 좀 더 확장해서 빠르게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기술, 환경은 백엔드 언어,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프론트엔드 언어로도 가능하죠. 여러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이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 서벌리스 서비스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AWS에서는 앰플리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풀스택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앰플리파이는 여러 세부 작업들을 추상화해서 프론트엔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인증, 스토리지와 같은 주요 백엔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프로젝트 소스 코드가 올라가 있는 GitHub과 같은 소스 저장소를 연동하면 자동으로 해당 웹 프레임워크를 인지해서 이에 맞게 배포를 해줍니다. 또 배포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돼요. 앰플리파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풀스택 앱을 빌드하기 위한 여러 도구를 제공하는데 AWS의 백엔드 리소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가 백엔드 리소스를 만들면 프론트엔드에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에서 생성한 백엔드 리소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또 내가 작성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배포하고 호스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UI 빌드를 가속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2017년에 처음 나왔고요. 지금까지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개선을 해서 올해 2024년 봄에 앰플리파이 젠2를 릴리즈했어요. 앰플리파이 젠2는 코드 퍼스트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며 빠르고 유연한 로컬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앰플리파이 젠2에서 제공하는 코드 퍼스트 개발자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앰플리파이는 타입스크립트를 백엔드를 정의하는 언어로 사용해요.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하고 구성할 때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VS 코드와 같은 IDE에서 제공하는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Git 기반의 풀스택 CI/CD 워크플로우를 제공해요. 우리가 소스 저장소만 연결하면 내가 정의한 CI/CD 워크플로우를 실행시켜서 배포하게 되고요. 소스 저장소 브랜치별로 다양한 환경을, 예를 들면 디벨롭 브랜치는 개발 환경, 메인 브랜치는 프로덕션 환경, 각각 다른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스 트리는 파일 기반의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전체 소스 트리 및 백엔드 리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각각 개발자에 대한 독립된 환경 하에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런 모든 작업들은 AI 코드 어시스트인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도움을 받아서 코드 작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통합된 관리 콘솔을 제공하고요. 여기서 배포 워크플로우, 운영 환경 설정, 로그 확인,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앰플리파이 프로젝트 안에서 추가적인 AWS 서비스를 정의하고 배포할 수 있고 또 기존에 만들어 온 AWS 리소스들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에서는 백엔드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CDK를 사용해서 빌드하도록 해서 리소스 관리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AWS 앰플리파이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SR 형태의 앱 등의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요. 앰플리파이에서 기저장소를 연동하면 앰플리파이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인지해서 배포 환경을 구성해 줍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스위프트,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 모바일 앱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앰플리파이에서는 인증, 데이터 핸들링, 함수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위한 보다 간소화된 형태의 API를 제공해서 이를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줘요. 인증을 위해서는 아마존 코그니트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이너DB 또는 RDS를 사용하게 되고요. 함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람다 그리고 그래프QL 기반의 서비스 제공하는 앱싱크를 이용하게 되고요.
객체 저장소로는 아마존 S3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AWS CDK를 통해서 원하는 AWS 리소스를 생성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과 앰플리파이 웹 호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개발하는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는 VS 코드와 같은 IDE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죠. 그리고 코드 작성이 완료되면 소스 저장소에 푸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때 앰플리파이를 사용하면 앰플리파이에서 코드 저장소를 연결하면 내가 정의한 CI/CD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빌드하고 배포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럼 실제 어떻게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배포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간단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앰플리파이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npx 명령으로 create react app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앰플리파이 데모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고 이거를 VS 코드로 로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VS 코드를 띄웠어요. 이렇게 기본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본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npm start 명령으로 실행을 하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 템플릿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거예요.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거냐면 우리 이번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 API를 호출하고 결과를 화면으로 뿌려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게요. 네, 우리가 이 API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 API를 호출하면은 결과값으로 메시지로 헬로 월드가 반환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럼 우리 이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제가 코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코드냐면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이고 화면이 로딩되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URL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고 이 데이터의 메시지를 세팅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주 심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약간의 화면을 디자인을 위해서 이 CSS 파일도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응답으로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개발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개발 작업을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GitHub에 푸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git init을 해주고 그리고 git add를 해주고 커밋을 한 다음에 푸시를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앰플리파이 데모 요 git에다가 푸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얘를 앰플리파이에서 배포를 할 거죠. 앰플리파이 콘솔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서 앰플리파이를 클릭해서 앰플리파이 콘솔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앱을 만들게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 우리는 GitHub과 연동을 할 거예요. GitHub과 연동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누르면 제가 미리 연동한 GitHub 저장소예요. 우리가 지금 푸시한 게 앰플리파이 데모로 지금 푸시를 했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브랜치 이름을 선택을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이 기본으로 선택이 됐네요. 넥스트 버튼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오토 디텍티드 프레임워크로 리액트라고 되어 있죠. 이 소스를 연동을 하니까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자동으로 디텍션을 했고요. 빌드 커맨드도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고 필요하면 여기서 업데이트도 가능하겠죠. 어드밴스드 세팅을 보면은 우리가 빌드할 때 사용한 그런 이미지가 아마존 리눅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미지로 아마존 리눅스로 선택해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자체적인 그런 빌드 환경이 따로 있다.
라고 하면 그걸 이미지로 걸어놓고 이렇게 커스텀 빌드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필요한 환경 변수도 여기에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고 뭐 최종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save and deploy 명령을 하면은 이제 GitHub에서 소스를 가져다가 빌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앰플리파이 환경은 각 브랜치별로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메인 브랜치에 대한 환경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배포가 현재 배포 중이고요. 배포 중이고 현재 빌드가 진행 중이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로그들을 확인이 가능하죠.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배포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배포 작업 완료된 걸 보면은 이렇게 뭐 전체적인 로그들 어떻게 빌드해서 어떻게 빌드했는지 이런 로그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디플로이먼트 탭에서는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하는 거에 대한 로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배포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기본 도메인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도메인으로 이제 접속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헬로 월드 API로 호출해서 이제 화면에 결과를 뿌려주는 이게 현재 지금 배포가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앰플리파이에서 GitHub 저장소에 연동을 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면은 자동으로 프레임워크를 인지해서 이에 맞게 퍼블리시 돼서 사용자들은 해당 그 URL에 접속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환경은 이 브랜치별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럼 한번 다른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앱 세팅으로 가서 브랜치 세팅으로 갑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브랜치를 디텍해서 연결하는 이 옵션을 켜줄게요. 브랜치 패턴은 모든 패턴으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이제 얘가 브랜치를 자동으로 디텍션해서 그것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현재 지금 메인 브랜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개발 작업을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이 환경에서 디벨롭 브랜치를 따볼게요. 브랜치를 따서 여기서 개발 작업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커밋을 하고 지금 개발 환경에서 작업해서 푸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디벨롭 브랜치를 자동으로 디텍션해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서 이렇게 배포 완료되어 있습니다. 각 환경별로 이렇게 도메인이 각각 다 만들어지죠. 디벨롭 환경에 대한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각 소스 브랜치별로 별도 환경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스팅 관련 이 메뉴에는 액세스 컨트롤, 노티피케이션, 빌드 관련된 구성들, 커스텀 도메인,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넣는 거죠. 또 커스텀 헤더, 캐시 관련된 것들, 환경 변수, 모니터링, 프리뷰, 리라이트, 리다이렉트, 스크립트 값들 설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앱에서는 제너럴 세팅,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각 브랜치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을 관리할지에 대한 브랜치 세팅, 이런 환경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데모에서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CSR 애플리케이션 배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만약에 Next.js 기반의 SSR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앰플리파이에서 SSR 환경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지하고 SSR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서 배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히 앰플리파이 호스팅 기능을 살펴봤어요. 이제 앰플리파이 호스팅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Git 브랜치와 연결해서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배포를 수행하는 CI/CD 워크플로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우리 개발할 때 브랜치를 따서 작업한 후에 풀 리퀘스트를 보내죠. 이때 우리는 소스를 머지하기 전에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풀 리퀘스트 프리뷰를 사용하면 풀 리퀘스트에 대한 AWS 환경을 생성해서 프로덕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풀 리퀘스트 환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깨진 링크를 방지하거나 디버깅, 보안, 추가 정보를 넣기 위해 리다이렉트, 그리고 커스텀 헤더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또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위한 사이프러스 기반의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를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얼마나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지, 통합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이 안에서 알람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호스팅은 CSR, SSR, SSG,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죠. 그 같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호스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넥스JS, 앵귤러, 뷰.j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형태의 프레임워크는 휴고, 개츠비, 바이트프레스 등을 지원해요. 또 우리가 앞선 데모에서는 이 브랜치에 대한 AWS 환경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죠. 근데 이게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세팅해서 이 비밀번호 인증이 성공돼야지 해당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보호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의 모든 개발 환경,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 환경들은 Git 브랜치하고 1대1로 매핑이 돼요. 이 매핑되는 거는 프론트엔드 뿐만이 아니고 백엔드 환경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마다 개발 환경, 프로덕션 환경, 환경마다 구성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부분적으로 다르게 구성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각각 환경마다 어떤 다른 엔드포인트 등에 연결하고 싶을 때는 우리 환경 변수라든가 시크릿을 활용을 해서 다른 엔드포인트 등과도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앰플리파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 후에 앰플리파이로 어떻게 배포해서 이용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백엔드는 어떻게 구성해서 이용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할 때는 앰플리파이 관련된 구성이 없는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앰플리파이 콘솔을 통해 연결해서 앰플리파이의 호스팅 기능을 사용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앰플리파이에서 백엔드를 다룰 때는 백엔드 환경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앰플리파이 백엔드 환경은 npm create amplify 명령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우리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앰플리파이 폴더가 생기고 이 안에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npm create amplify를 실행하면은 amplify 폴더가 생성되면서 이 안에 us 데이터 폴더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폴더 안에 리소스 파일에 해당 백엔드 리소스를 타입스크립트로 정의하게 됩니다. amplify 디렉토리 안에 각 리소스 폴더가 생기고 resource.ts 파일에 해당 리소스를 정의하는 이런 패턴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backend.ts 파일에는 각 백엔드 리소스를 임포트해서 전체 백엔드 리소스 구성을 관리하게 돼요. 네, 그럼 백엔드 개발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린 백엔드를 정의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백엔드 인프라를 생성합니다. 파일 기반의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mplify us resource.ts 파일에는 인증 관련된 리소스를 정의하게 되고요. amplify data resource.ts 파일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코드처럼 스키마,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파일 기반의 규칙을 갖고 있어서 백엔드를 작성할 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소스를 정의할 때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타입, 클래스를 사용해서요. 엄격한 타입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 오류를 방지하고 자동 코드 완성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할 때 보다 사용하기 간단한 형태의 CDK API, 즉 레벨 3 컨스트럭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다 간결한 형태로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했으면은 프론트엔드에서 이 리소스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죠. 네,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백엔드 리소스는 타입스크립트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임포트해서 갖다 사용하면 돼요. 지금 화면에 있는 예제는 백엔드에 정의한 모델 파일을 핸들링하기 위한 예제 코드예요. 그 모델 파일에 대해서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확인하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예제 코드죠. 네, 그래서 프론트에서 백엔드에 정의한 리소스를 가져다 사용할 때 강한 타입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가 백엔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해당 백엔드 클래스들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백엔드에서 정의한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들,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참고해서 이것들을 호출한 형태로 이용하게 돼요. 이런 정보들을 담는 amplify output.json 파일을 백엔드 코드에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론트 코드에서는 여기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백엔드 데모로 넘어가기 전에 클라우드 샌드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앰플리파이는 개발자마다 각각 격리된 개발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을 해요. npx, ampx 샌드박스 명령을 실행하면 나만의 샌드박스 환경이 구성되는데요. 샌드박스는 백엔드를 포함해서 프로덕션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요. 내가 코드를 변경할 때마다 샌드박스에 지속적으로 배포돼서 빠른 반복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단위 테스트를 잘 작성한다고 해도 배포하고 실행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샌드박스를 사용하면 좋아요. 네, 그럼 백엔드 개발에 대한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앰플리파이 오버뷰 세션이라서요. 제가 데모에서 사용하는 모든 코드를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백엔드는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하는 감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앰플리파이 데모 2로 만들게요.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들어왔고 이제 VS 코드를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VS 코드를 올렸고요.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다가 앰플리파이 백엔드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앰플리파이 백엔드로 추가하려고 하면은 네, 이렇게 npm create amplify를 하고요. 이 편의상 peer dependency 모드를 사용을 할게요. 네,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dev dependency로 amplify backend CLI, CDK 이런 것들이 추가됐고요. dependencies로 AWS amplify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amplify backend를 추가를 했고요. 어떤 게 변경했나 봤더니 네, 이렇게 amplify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유전성 관련된 항목들이 수정됐으니까 패키지 관련된 구성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amplify 디렉토리 한번 볼게요. amplify 디렉토리가 있죠. 열어보면은 인증, 데이터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인증 안에 리소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증 관련된 구성이 있겠죠. 간단하게 define us를 이용해서 로그인은 내 이메일로 한다고 이렇게 기본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를 배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아마존 코그니토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안에 리소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스키마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요. 얘는 현재 to-do 스키마가 하나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키마를 익스포트하는 거는 얘는 우리가 사용할 때 그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키마를 익스포트 했고요. 그리고 이 define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리소스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ackend.ts 파일에는 내가 앞에서 정의한 여러 리소스들을 정의를 해주죠. 그럼 이제 얘를 디플로이 하면은 내 인증과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래프켈로 이를 핸들링하기 위한 앱싱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간단한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인증은 기본 인증 이 구성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에는 투두앱 대신 메모 스키마를 정의를 할 겁니다. 메모 스키마를 정의할 때 이 필드는 이 컨텐츠, 메모를 남길 컨텐츠 하나만 구성을 할 거고요. 컨텐츠 타입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 스트링 타입도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 그리고 이 메모는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인증을 게스트도 가능하게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키마를 익스포트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define 데이터 이 안에서도 이 스키마로 데이터를 define 한다 라고 해줬고 그리고 이 메모는 누구나 작성 가능하니까 authentication 모드를 IAM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성한 이 백엔드를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AWS에 배포하기 전에
샌드박스로 먼저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npx, ampx 샌드박스 명령을 치면요, 나만의 이 백엔드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샌드박스 실행이 다 됐습니다. 그 샌드박스에서는 내가 만든 이 백엔드 리소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줬네요. 우리는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리소스에 연동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박스를 만들면은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생겨요. amplify output.json 파일이죠. 여기에 내가 배포한 백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파일 안에 있어요. 이 파일을 우리는 프론트엔드에서 로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우린 프론트에서 이 파일을 로딩할 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줬고요. 옮겨주고 인덱스에서 앰플리파이를 초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앰플리파이 아웃풋 파일을 임포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 컨피겨를 호출하면은 프론트에서 이제 내가 정의한 이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초기화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메모를 작성하고 읽어드리기 위한 코드를 여기에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편의상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리고 CSS 관련된 정보도 여기 같이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코드가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스키마 파일, 우리가 백엔드에서 정의한 그 리소스 파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스키마를 익스포트 했어요. 얘를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여기서 갖다가 사용을 할 거고요. 앞에서 정의한 이 스키마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트 클라이언트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화면이 로딩될 때 메모를 가지고 오죠. 메모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클라이언트, 정의한 클라이언트의 모델에 앞에서 정의한 스키마 모델 메모의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전체 메모 리스트를 가져오게 돼요.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 create 명령으로 메모를 생성하고요, 삭제하고 메모 내용을 가져오고 리스트를 가져오고 하는 이런 함수들을 제공해서요, 원하는 이 모델에 대해서 CRUD 같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오면은 이 정보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아이템을 쓴 메모를 호출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 화면에서 이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메모를 생성할 때 간단하게 이 프롬프트를 이용했어요. 이 프롬프트에서 내용을 입력받아서 이 내용을 갖고 이 모델의 메모에 create 명령으로 생성을 하고,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코드들로 create 메모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내 로컬에서 이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요, 우리는 이 인덱스 파일에 amplify, 이 컨피그를 로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샌드박스에 배포한 백엔드 리소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npm start.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됐고요. 이 메모를 입력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입력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현재 목록을 다시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한 거예요. amplify입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죠. 우리는 로컬에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amplify 백엔드 생성 명령을 통해서 생성을 하면은 amplify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우리는 각각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리소스는 이 백엔드, 이 define 백엔드 안에 정의함으로써 이를 백엔드 리소스로 생성하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백엔드가 배포가 되면은 이 백엔드 리소스, 엔드포인트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amplify output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프론트에서는 이 인덱스에서 amplify를 초기화시킬 때 이 생성된 amplify output 파일을 로딩해서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이 데이터에 정의한 이 리소스들, 내가 정의한 스키마를 그대로 임포트를 해와서 여기에 대해서 목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생성을 하거나 하는 이런 명령을 날리면서 실제 데이터 핸들링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앰플리파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거예요. 배포 데모를 보여주기 전에 이 배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실제 우리가 이 CI/CD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네, 그 워크플로우는 이 앰플리파이.yaml 파일 안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콘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호스트의 이 빌드 세팅 여기를 클릭하면요, 이 안에 이 빌드 관련된 이런 세팅들을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빌드 배포 관련된 설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ENB 안에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 빌드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할 그 환경 변수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렇죠? 프론트엔드, 이 백엔드 이 안에는 각각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대한 빌드 관련된 작업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에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npm run build 이런 명령들을 정의를 하게 되겠죠. 요 각각에 대해서는 프리빌드, 빌드, 포스트 빌드 요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빌드는 빌드하기 전에 호출되고요. 이 빌드는 빌드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고요. 포스트는 빌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할 액션들을 이 안에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 뭐 예제를 보면은 프론트엔드 안에 빌드에 빌드 페이지에 커맨드로 npm run 빌드를 이렇게 구성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정의한 빌드는 이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서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각 브랜치별로 예를 들면 뭐 프로덕션 환경 또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각각 다른 빌드 명령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AWS 브랜치라는 이런 환경 변수를 갖고 이게 메인 브랜치일 때는 이게 실행되게 그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게 개발 브랜치일 때는 뭐 다른 게 실행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로컬에서 테스트를 마쳤으니까 배포를 해볼 거예요. git init하고 git add를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앰플리파이 데모 2에 푸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푸시가 돼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앰플리파이 콘솔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에 GitHub을 다시 연동을 할게요. 네, 앰플리파이 데모 2로 제가 푸시를 했죠. 메인 브랜치고요. 넥스트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자동 뒷택된 프레임워크 요에 리액트하고 앰플리파이 젠2 백엔드가 정의되어 있다고 이렇게 함께 디텍트를 했네요. 우리는 빌드 스크립트를 살짝 에디팅을 할 거예요. 현재 백엔드의 빌드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빌드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편의상 피어 디펜던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백엔드를 빌드했을 때 나오는 그 앰플리파이 아웃풋 파일을 실제 요 소스 디렉토리 안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아웃풋 디렉토리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빌드는 뭐 수정할 거가 없으니까 뭐 그대로 놔둘게요. 저장 버튼 눌렀고요. 그리고 여기 넥스트 버튼 누르고 세이브 앤 디플로이 명령 눌러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배포 중이고요. 네, 배포가 완료됐네요. 이렇게 빌드를 보면은 이 명령으로 빌드를 하게 되고요. 이쪽 로고를 보면 이렇게 백엔드 리소스들을 생성하는 뭐 그런 로고들을 볼 수가 있네요. 도메인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도메인에 접속을 하면은 애드 메모에서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콘솔에서 보면은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리지 뭐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정의한 백엔드 리소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언서스케이션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실제 사용자들을 생성하고 뭐 그룹 같은 관리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 매니저에서 내가 넣은 그런 값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앰플리파이에서는 내가 생성한 이 리소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확인하고 또 간단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매핑되는 AWS 서비스는 이 데이터는 DynamoDB와 앱싱크 그리고 어스케이션은 커그니터 서비스 들어가면은 실제 세부적인 구성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백엔드 앱을 작성하고 또 프론트엔드 코드를 연동하고 또 앰플리파이 콘솔을 통해서 소스 저장소를 연결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봤습니다.
앰플리파이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간단한 대시보드와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어요. 먼저 앰플리파이 콘솔 안에 모니터링 부분을 가보면은 현재 리퀘스트 개수 400에러, 500에러가 발생하는 횟수들, 첫 번째 바이트가 도달하기까지 시간, 이런 정보들에 대한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안에서 각각에 대한 스레스홀드를 설정해서 이메일이나 슬랙, 알림으로 이런 알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리퀘스트에 대해서 액세스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은 서버 측에 남는 로그들 있잖아요. 그 로그들은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저장이 돼서요. 실제 SSR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사용자는 여러 데이터들을 CRUD 하기 위해서 앱싱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때 데이터베이스로는 DynamoDB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RDS에 연동할 수도 있고 람다 펑션을 호출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로그인, 인증을 위해서 코그니토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파일들은 S3에 저장을 하게 되죠. 또 이 서비스가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앰플리파이 호스팅 기능을 이용하게 돼서요. 스타팅 컨텐츠는 내부적으로 S3에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것들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배포돼서 사용자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웹 스태틱 컨텐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우리가 백엔드를 정의할 때 CDK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함께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 오버뷰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랩업 해보면은 앰플리파이는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웹 호스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웹 호스팅 방식에는 CSR, SSR, SSG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웹 호스팅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할 때는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는 보다 간단히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하는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제공을 하고요. 각 브랜치별로 독립적인 환경을 생성해서 각 브랜치별로 테스트를 하거나 QA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작업 흐름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포 운영을 위해서는 앰플리파이 안에서 통합된 모니터링, 알림 체계를 갖고 있어서요. 이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알람을 설정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앰플리파이가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정답은 아닐 거예요. 대신에 앰플리파이에서 제공하는 웹 호스팅 기능들, 그리고 간결하게 백엔드 리소스를 정의해서 배포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앰플리파이 오버뷰 세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